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신경절을 쫙 그림으로 풀어놓은 사진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추부터 천골까지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명드린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설명하는 신경절의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척추의 앞쪽으로 조금 가가지고요. 노란색으로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신경절입니다. 그래서 신경절이 매 척추 사이사이마다 나와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을 이 신경절에서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율신경이 바로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경절들은 모두 작은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두뇌에서 할 일을 이 신경절들에서 간단한 것들은, 그리고 반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신경절에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숨을 계속 쉬고 계시고 심장 박동이 되고 또 소화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신경절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일일이 이런 걸 하나하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예, 정말 바쁘고 골치 아프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율신경들이 신경절에서부터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경절들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신경절을 직접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화타협착혈입니다. 화타협착혈이 바로 신경절에 침을 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신경절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바로 해결해 주는 게 화타협착혈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방광 1선과 방광 2선, 중요한 혈자리들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죠? 예, 그것들이 바로 다 이렇게 자율신경들을 조절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척추가 발아야 우리 온몸이 건강한 겁니다. 척추가 삐뚤어져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근처에 있는 신경절을 압박하고 신경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또는 신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율 활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불치병 또는 만성질병, 그리고 각종 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먼저 척추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피부 분절에 대해서 좀 배워보실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거는 특히 피부의 어떤 위치가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요. 알파벳으로 시작하면서 번호들이 매겨져 있습니다. 알파벳은 이게 경추냐, 흉추냐, 요추냐, 천골이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알파벳 뒤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그 척추부에서 나온 신경의 번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잠깐 설명드리면 C는 경추를 가리키고요. T는 흉추, L은 요추, S는 천골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있는 그림만 보시더라도 대충 이해가 가시죠? 어디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구나. 네, 그래서 녹색 같은 경우에는 경추죠. 경추는 뒤통수하고 또 팔 전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파란색은 흉추입니다. 흉추 같은 경우는 몸통 전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하늘색은 요추인데요. 다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갈색은 천골인데요. 천골은 뒤쪽 엉덩이하고 뒷다리 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진단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같은 게 걸렸다 그러면은 대상포진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척추의 어느 부위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척추에 있는 신경절을 치료해 주시고 신경을 치료해 주시면 대상포진도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뭐 피부에 여기에 변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비감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의 문제 또는 피부의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척추에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기억해 두시고 임상에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 위쪽을 바라보는 게, 반대쪽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추가 아프다 그러면 요추를 보시고 요추를 치료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요추의 반대쪽은 어디죠? 자, 그러면 척추 전체 구조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이 척추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추일까요?
이 사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종종 이렇게 사람을 식물에 비유하는, 꽃에 비유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꽃 그림을 쫙 붙여놓고 사람이 마치 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식물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꽃이 맨 위에 있고, 그리고 잎사귀들이 있고, 가운데는 줄기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는 뿌리가 있죠. 자, 그럼 이 식물이 만약에 병이 들면 꽃이나 아니면 잎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럴 때 꽃이나 잎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뿌리를 치료해주면 꽃하고 잎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뿌리가 더 큰 문제인 거죠. 자, 이 꽃을 보시면서 여기 척추와 신경 사진을 한번 같이 봐보시죠. 느낌이 어떠세요? 예, 우리 머리 부위가 꽃 같은 느낌이 드시고요. 척추가 줄기, 그리고 신경들이 쭉쭉 빠져나오면서 팔 같은 경우는 잎과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엉덩이하고 다리는 뿌리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다음은 흉곽 진단법입니다. 흉곽에 있는 소형 인간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진단법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통 벗으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많이 쓰이지는 않는 진단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치료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보시고 진단도 되고 또 치료 방법에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흉곽에는 소형인간이 거꾸로 있는 형태입니다. 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배는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몸 정 가운데에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갑자기 뼈가 하나 만져집니다. 작은 뼈가 하나 만져지는데요. 그게 검산돌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다음은 늑골 진단입니다. 늑골이 바로 옆구리에 있는 이런 뼈들이죠. 이 뼈들이 이렇게 만졌을 때, 쑥 부드럽게 만졌을 때 부드럽게 지나가는 평평한 느낌, 이런 것들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 볼록볼록 볼록볼록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 그 부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튀어나온 것도 문제입니다. 들어간 거는 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